빗줄기가 강남대로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S클래스 벤츠 뒷좌석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응시하며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태호는 KANG 그룹의 총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짜리 계약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이날은 그의 아내 서하영이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날이었고 그녀는 차 안에서 조용히 태호에게 문자를 보내왔었다. 태호는 그 문자를 거의 읽지 않고 계약서의 세부 사항에만 집중하는 자신의 모습에 잠깐의 짜증을 느꼈다. 그 순간 거대한 충격이 그들의 차량을 뒤흔들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태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옆 차량의 충돌음과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그의 경호원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져 즉시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아내 서하영이 타고 있던 다른 차량을 찾았고 그녀의 벤츠는 중앙 분리대에 밝혀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영아, 태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혼란 속에서 묻혀버렸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가까스로 문을 열자마자 태호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뛰쳐나갔다. 그의 심장은 아내의 안전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상황이 그의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짜증으로 더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옷에 튄 진흙탕을 털어내며 아영의 차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바로 그때 그는 찌그러진 아영의 차량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힘없이 쓰러져 있는 또 다른 여인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 순간 태호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 여인은 바로 그의 첫사랑이자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윤지수였다. 지수는 태호에게 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 같은 존재였고 그녀의 피 흘리는 모습은 태호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강박적인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서하영은 임신 7개월 차의 몸으로 운전석 옆 좌석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지만 충격으로 인해 몸이 뒤틀려 움직일 수 없었다. 아영은 찌그러진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태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여보, 나 좀이라는 말을 힘겹게 내뱉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영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태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다. 지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녀는 약하니까. 그는 서하영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 그녀의 차량이 더 심하게 파손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법적인 아내라는 사실을 모두 외면했다. 태호는 마치 홀린 듯이 지수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지수야, 괜찮아. 내가 왔어.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그가 지수를 안아 올리는 동안 그는 아영의 차를 지나쳤다. 서하영은 그 짧은 순간 태호의 무관심하고 차가운 시선이 자신과 뱃속의 아기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시선은 수많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아영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 태호는 지수를 안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온 구급차에 태웠다.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가장 좋은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최고 경호원 2명을 그녀와 동행시켰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 태호는 비로소 뒤늦게 아영의 차 쪽으로 걸어왔다. 이미 다른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찌그러진 문을 떼어내고 있었다. 태호는 현장의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지수에게 집중하느라 아영의 상황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아영 씨, 괜찮으십니까? 경호원들이 그녀를 간신히 차 밖으로 꺼냈다. 아영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두 발로 섰지만 몸의 미세한 떨림은 그녀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 위로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태호는 그녀의 상태를 대충 훑어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꼴이 이게? 당신은 괜찮아 보이니 됐어.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당신도 병원에 가. 나는 지금 지수 때문에 급해. 모든 건 비서실에서 처리할 거야. 태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코트깃에 묻은 흙먼지만 털어냈다. 이 순간 서아영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임신한 아내와 뱃속의 쌍둥이를 버리고 첫사랑을 택한 남자의 잔인함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아영은 태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찬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듯한 빛이었다. 태호는 그 눈빛에서 낯선 위협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그 감정을 무시해버렸다. 태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급하게 자신의 차로 돌아가 지수가 이송된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떠난 후 서아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찌그러진 차량, 붉은색 사이렌, 그리고 쏟아지는 차가운 비. 그녀는 자신이 결혼이라는 감옥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태호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빛나는 지성과 능력을 봉인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에 만족하려 애썼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전략가가 마침내 깨어났다. 아영은 경호원들에게 자신은 괜찮다며 구급차를 취소하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태호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단호하여 아무도 감히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떠나면서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숙련된 타이피스트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해외에 있는 자신의 비밀 금고 계좌를 활성화시켰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는 대신 바로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태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영이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안전 가옥이었다. 아영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그녀는 태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분석했고 그의 사업 구조와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적 사고는 이미 수백 가지의 경로를 계산하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탈출 시나리오를 도출해냈다. 아영은 태호가 윤지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바로 이때가 그녀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지배적인 권력과 재산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공정함, 자존감, 그리고 두 아이의 안전을 원했다. 그녀의 사라짐 계획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강태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서아영, 태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계산적인 안서연이었다. 그녀는 태호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담하고 유능한 전략가인지 보여줄 것이다. 태호는 그녀를 헌신적인 아내로 착각했지만 그는 곧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서아영은 그녀의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조용히 선언했다. 태호는 윤지수가 입원한 병실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였다. 지수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고 단지 충격으로 인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지만 태호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버리고
달려온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다. 지수는 늘 도움이 필요한 약자였고 아영은 강인한 성격이니 스스로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은 그의 죄책감을 덮어주는 방패였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마지못해 서아영이 입원한 병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비서에게 아내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큰 외상은 없으며 태아들도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태호는 잠시나마 아영을 만나 미안하다는 의례적인 말이라도 건네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형식적이었으며 진정한 후회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 아영은 태호가 병실로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지만 눈을 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진 척했다. 그녀는 이미 전날 밤 비밀리에 퇴원하려 했으나 경호원들의 감시 때문에 실패했다. 아영은 태호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옆에 서서 짧게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한숨 속에는 염려보다는 불편함과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영은 정확히 파악했다. 미안해, 어제 너무 정신이 없었어.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형식적이었다. 지수가 워낙 약해서. 당신도 알잖아. 그녀는 늘 불안정했으니 당신은 강하니까 스스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 짧은 문장은 태호가 아영과의 결혼 생활 3년 동안 품어온 모든 경멸과 오해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영은 속으로 비웃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잠시 후 태호는 비서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영 씨 보험 처리와 퇴원 수속은 네가 잘 처리하고 KANG 그룹 소유의 별장으로 그녀를 옮겨 며칠 쉬게 해. 그리고 오늘 오후 지수 주치의를 만나야 하니 내 일정은 비워놔. 태호는 아영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녀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관리하고 배치했다. 이 모든 대화는 아영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이루어졌다. 아영은 태호가 병실을 나서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평온과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강하다고 생각하는군. 좋아, 내가 그에게 내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보여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병원 측에 퇴원 서류를 작성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아영은 태호가 자신에게 붙여놓은 경호원들을 따돌리기 위해 작은 전략을 실행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산책을 하고 싶다고 요청한 뒤 병원 내 복잡한 미로 같은 지하 통로와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의 모든 구조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영은 결혼 후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포기했던 모든 능력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직 재정 분석가이자 국제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였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태호 몰래 자신의 기술과 명성을 비밀리에 유지해왔고 이제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병원 건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병원 밖에서 그녀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번호판 없는 차량에 올라탔다. 이 차량은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비밀 연락망을 통해 수배된 것이었다. 그녀의 연락망은 태호의 KANG 그룹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지만 태호가 전혀 감히 닿을 수 없는 지하 세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돈과 신의로 움직이는 프로들이었다. 아영은 차 안에서 급히 자신의 모든 신분 정보와 재정 기록을 검토했다. 그녀는 이미 태호의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했으며 모든 공동자산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현금화하거나 암호화된 해외 계좌로 이전했다. 태호는 KENG 그룹의 규모 때문에 그녀가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오만하게 믿었지만 아영은
그의 재정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확인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국제 변호사를 통해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안서연, 강태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저 다른 이름이 아닌 그녀가 돌아가려는 전문 분야인 건축 및 전략에 걸맞은 이름을 준비했다. 계획은 이제 시작이야. 아영은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안전한 은신처로 가자고 말했다. 그곳은 태호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남부지방의 작은 해안 도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출산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제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태호가 그녀를 찾지 못하도록 모든 통신 장비와 연결을 끊는 마지막 조치를 취했다. 아영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지수에게 집중하느라 그녀를 완전히 잊고 있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과 경멸은 소중한 시간적 틈을 만들어냈고 아영은 그것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그녀는 총수의 아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고독한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뱃속의 쌍둥이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기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결의는 그녀의 내면의 힘의 원천이었고 그녀의 눈빛에 굳건한 빛을 더했다. 그녀는 이별의 슬픔 대신 자유와 희망의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태호는 지수의 병실에서 아영의 퇴원 소식을 듣고 잠시 당황했다. 너무 서둘러 퇴원한 거 아니야? 몸이 약할 텐데. 그는 잠시 걱정했지만 곧 별장으로 보냈으니 괜찮을 것이라 합리화했다. 태호는 아영이 순순히 그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 오만하게 믿고 있었다. 그는 아영이 지금쯤 별장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영의 진정한 능력과 그녀의 깊은 상처로 인해 촉발된 차가운 복수 의지를 완전히 간과했다. 태호는 자신이 단지 한 명의 아내를 무시했을 뿐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삶과 KNG 그룹의 미래를 뒤흔들 전략적 적을 해방시킨 것이었다. 이 장은 침묵과 완전한 사라짐의 시작으로 마무리되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했다. 태호는 지수의 병실에서 아영의 퇴원 소식을 들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비서에게 별장으로 잘 이송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비서는 차량과 경호원들이 대기했지만 서아영 씨가 대리 기사를 불러 직접 떠났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태호는 그제야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것은 아내의 불복종에 대한 가벼운 분노일 뿐 심각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고집이 세군. 괜찮아. 곧 돌아오겠지. 태호는 지수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는 아영이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아영이 몇 년 동안 봉인했던 그녀의 능력과 인맥의 깊이를 태호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너무 좁고 자기중심적이었다. 며칠 후 태호는 여전히 지수 간호에 매달리고 있었다. 비서는 태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총수님, 서아영 씨 측에서 보낸 겁니다. 태호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KNG 그룹의 로고가 없는 이혼 합의서 사본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오직 5글자만 적혀 있었다. 이만 끝냅시다. 태호는 종이를 던져버렸다. 미쳤군. 감히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이혼을 요구해? 그녀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충분히 줄 수 있어. 당장 그녀를 찾아내.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다시 데려오겠어. 그의 분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은 데서 오는 맹렬한 짜증이었다.
그는 아영이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태호는 KANG 그룹의 모든 자원과 그의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하여 아영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고 경찰 고위층에 압력을 넣어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도록 했다. 태호는 자신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권력이 아영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보고되는 결과는 모두 절망적인 공백이었다. 총수님, 서아영 씨의 휴대폰은 사고 직후 완전히 정지되었으며 마지막 위치는 병원 근처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SNS 계정은 탈퇴되었고 금융 거래 기록은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의 이름으로 된 대규모 인출이나 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설 탐정팀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태호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어디로 갔단 말이야? 그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어.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거야. 태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가 알기로 서아영은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포기했고 그녀의 인맥은 고작 상류층 사교 모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KANG 그룹의 추정망을 따돌릴 수 있었을까? 태호는 비로소 그녀가 그의 곁에 있을 때도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수석 변호사를 불러 공동재산 분할 문제를 확인했다. 변호사는 더욱 충격적인 보고를 내놓았다. 총수님, 서아영 씨 명의의 모든 공동명의 계좌는 법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미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 전 그녀의 개인 명의로 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발견되었는데 이 자산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익명 계좌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태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개인 자산? 그녀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였어. 도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태호는 서아영이 사실은 숨겨진 재력가였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순진하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성공했었다. 분노와 함께 태호에게는 상실감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돈 때문에 그녀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잃은 것은 자신의 통제력이었고 자신이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굴욕감이었다. 아영의 사라짐은 그의 절대적인 권력에 난 치명적인 금이었다. 태호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아영과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그녀를 배경인물로 취급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그녀는 그저 완벽한 총수의 아내 역할만 수행했다. 그는 그녀의 생각, 그녀의 꿈, 심지어 그녀의 임신 상태조차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아영을 무시하고 지수를 택했던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오만함의 절정이었다. 그 순간 그는 아영의 눈빛에서 차가운 결별의 선언을 보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약자로 단정지었고 그 결과는 지금의 완전한 부재로 돌아왔다. 이 부재는 태호의 심장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태호는 지수에게도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태호가 아영을 찾는 일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질투심을 드러냈다. 태호 씨, 왜 서아영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녀가 떠났잖아요. 이제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지수의 이기적인 투정은 태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이제 지수에게서도 위안을 얻지 못했다. 지수야, 당신은 상황을 몰라. 그녀는
내 허락 없이 떠났어. 나는 그녀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당신이나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권력의 문제야. 태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영에 대한 미련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도끼가 더 강하게 서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랑이 아닌 소유의 관점에서 아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모든 부하들에게 아영을 찾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명령했다. 그는 전국에 그녀의 사진을 배포하고 그녀가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명을 예측하여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태호는 아영이 아이들을 낳을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려 했지만 그녀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하여 어떤 틈도 찾을 수 없었다. 태호의 삶은 아영의 유령에게 완전히 잠식되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KANG 그룹의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그의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붕괴의 징조였다. 태호는 아영이 사라진 공허의 구덩이 속에서 점점 더 미쳐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서아영은 강태호의 영향력이 완전히 미치지 않는 남부 해안 도시 노바테라에 도착했다. 이곳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가 선택한 곳은 외곽의 조용하고 안전한 주택가였다. 아영은 완벽하게 위조된 신분증과 서류를 통해 안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태호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은신처는 작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창문은 늘 가려져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그녀의 공간에는 오직 임신 일정을 관리하는 의료기구와 그녀의 사업 계획서만이 가득했다. 아영은 임신 후기의 고통 속에서도 태호의 그룹을 겨냥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내면은 끓어오르는 복수심보다는 아이들의 독립적인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주 후 그녀는 미리 섭외해둔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쌍둥이를 출산했다. 아영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태어난 두 아이, 아들 강하준과 딸 강하영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들은 그녀가 태호의 억압적인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쟁취한 증거였다. 아영은 아이들의 이름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하준은 태양처럼 밝게 떠오르다. 하영은 여름처럼 강인하고 영원히 빛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강태호의 성을 부여했지만 그건 그저 법적인 형식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오직 자유와 자존감을 유산으로 물려줄 작정이었다. 출산 후 아영은 산후 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그녀의 독립적인 사업체를 설립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복잡한 건축 프로젝트의 전략적 기획 및 컨설팅이었다. 그녀는 이름을 AHN Strategy Design이라고 명명하고 모든 업무를 온라인과 비밀 연락망을 통해서만 처리했다. 그녀는 여전히 태호의 눈을 피해야 했다. AAN Strategy Design은 빠르게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작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아영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결과로만 이야기했다. 그녀의 비즈니스 방식은 치밀했고 어떤 거래에서도 도덕적인 원칙을 절대 훼손하지 않았다. 아영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는 이중고를 겪었지만 그녀의 내면의 힘은 지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에는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모성애를 키웠다. 그녀의 삶은 태호와 함께 살았던 화려하지만 공허했던 시간보다
훨씬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다. 한편 태호는 여전히 미쳐가고 있었다. 아영의 완전한 부재는 그의 통제권을 조롱하는 거대한 구멍과 같았다. 그는 매일 밤술에 취해 그녀의 이름만을 중얼거렸다. 지수는 태호의 이런 모습에 지쳐갔고 그들의 관계는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태호가 자신을 향한 진정한 애정이 아닌 과거의 집착 때문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호 씨, 서하영은 당신을 버리고 떠났어요. 당신은 KNG 그룹의 총수예요. 왜 그 여자의 그림자에 매달려서 자신을 망치고 있어요? 지수는 분노하며 태호에게 소리쳤다. 태호는 지수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내 권위에 도전했어. 나는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태호는 아영을 찾기 위해 어둠의 경로까지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불법적인 정보 거래를 시도했고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정보기관을 압박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난폭하고 비이성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분노는 아영에 대한 미련이 아닌 상실된 지배력에 대한 발악이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준과 하영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아이들은 아영의 강인하고 온화한 성품을 물려받았다. 아영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란 존재가 존경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함을 가르쳤고 자신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동안 AHN 스트래티지 디자인은 노바테라를 넘어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아영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지만 그녀의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은 그녀를 업계에서 The Ghost Strategist라 불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난관에 봉착한 기업들에게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엄청난 수수료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영의 회사는 KNG 그룹이 수주하려는 동북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KNG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했다. 아영은 이 기회가 태호의 거대한 오만함을 깨트릴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준비를 했다. 아영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3년 전에 순종적이고 불안하던 총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 리더였다. 아이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과 아이들을 버렸던 그날의 빗소리를 기억했다. 그 기억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이자 원동력이었다. 강태호, 당신은 내가 당신을 떠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우리를 버렸어. 이제 나는 당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독립적인 힘이 되었어. 그리고 이 힘이 당신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아영은 조용히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넘어선 정의 실현을 향한 강렬한 빛을 품고 있었다. 3년이 지난 후 강태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면은 부패한 기둥처럼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KNG 그룹의 총수였지만 서하영의 완전한 부재와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굴욕감 때문에 그의 경영 판단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위험하게 변해갔다. 그는 오직 지배력과 확장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KNG 그룹은 동북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DAID 프로젝트의 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조 원의 규모로 KNG 그룹에게는 향후 10년의 성장을 보장할 핵심 사업이었다. 태호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다시 한번 세상에 입증하려 했다.
DAID 프로젝트는 여러 복잡한 환경 및 기술적 문제 때문에 수많은 경쟁사들이 난색을 표했던 사업이었다. 태오는 오직 규모와 자본력을 앞세워 밀어붙이려 했지만 기술 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결정적인 전략적 문제에 봉착했다. 그의 팀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해결책만 제시했다. 바로 그때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는 KENG 그룹에게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위원회는 AHNN Strategy Design이라는 이름의 작은 컨설팅 회사를 지목했다.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업계에서 유령 전략가라는 별명을 얻으며 복잡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놀라운 명성을 쌓고 있었다. 태오는 듣도 보도 못한 작은 회사의 이름에 코웃음을 쳤다. AHN Strategy? 고작 저런 소규모 회사가 KANG 그룹의 프로젝트를 컨설팅한다고? 말도 안 돼.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지만 DAID 프로젝트의 중요성 때문에 그는 마지못해 그 회사와의 비밀 회의를 수락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태오는 KANG 그룹의 핵심 임원진을 모두 대동했지만 상대편 화면에는 오직 안서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얼굴만이 떠 있었다. 태오는 처음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모습은 3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내 서아영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서아영은 늘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반면 이 안서연은 냉정하고 예리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간결한 비즈니스 룩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절제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태오를 관찰하는 대신 오직 프로젝트의 문제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태오는 불안감에 그녀를 쏘아붙였다. 당신이 AHN 스트래티지의 대표인가? 당신 회사가 우리 KNG 그룹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를 재확립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태오는 그녀가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기를 바랐다. 안서연은 잠시 태오를 바라보더니 그의 도발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논리로만 대응했다. 강 총수님,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KANG 그룹의 현재 설계는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는 향후 5년 내에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수치와 법률 조항을 제시하며 KNG 그룹팀이 간과했던 세부적인 취약점을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밀하여 KNG 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태호는 자신의 임원들이 당황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굴욕감을 느꼈다. 태호는 그녀의 비범한 지성에 압도되면서도 그녀의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기시감 때문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영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아영이 이토록 뛰어난 전략가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부인했다. 아영은 나약하고 감정적인 여자였어. 이 여자는 달라. 태호는 끊임없이 자신을 세뇌했다. 당신의 분석은 훌륭하지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경력을 공개하라. KANG 그룹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 일할 수 없다. 태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개인적인 배경을 파헤치려 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우연이거나 누군가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안서연은 태연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승리감이 언뜻 비쳤다. 저의 경력은 제 실력과 결과가 입증합니다. 저희 회사는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클라이언트의 정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태호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단호하게 차단했다.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임원들은 AHN 스트래티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태호는 극도로 망설였다. 그가 안서연에게서 느낀 낯선 위협감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버리고 무시했던 과거가 강력한 형태로 돌아왔다는 직감이었다. 태호는 즉시 자신의 비밀 사설 탐정팀을 불러 안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모든 것을 파헤쳐 그녀가 서아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아니, 만약 그녀라면 내가 왜 그녀를 못 찾았는지 알아내야 해. 그의 명령은 이미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안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컴퓨터 화면을 닫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확신으로 빛났다. 강태호, 당신은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군. 당신은 나를 무능하고 의존적인 아내로 규정지었어. 당신의 오만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야. 아영은 태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든 미세한 습관과 말투까지 바꿨었다. 그녀는 그에게 순종적이던 아영의 모습을 완전히 지우고 냉철하고 공격적인 전략가의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이 모든 것은 태호의 철저한 몰락을 위한 그녀의 치밀한 설계의 일부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강태호는 안서연과의 화상회의 이후 단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안서연이 서아영일 리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압도적인 지성은 아영이다라는 강렬한 직감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KANG 그룹의 비밀 탐정팀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모든 과거 기록을 파괴하고 직접 그녀를 함정으로 유인하라는 것이었다. 태호는 DAID 프로젝트의 주간 보고회 명목으로 대규모 상류층 비즈니스 만찬을 기획했다. 그는 안서연을 특별 컨설턴트 자격으로 공식 초청했고, 이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명분을 주는 동시에 그녀를 태호의 통제된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다. 태호는 이 자리에서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칠 작정이었다. 만찬 당일, 태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한 총수의 위엄을 갖추었지만 그의 내면은 초조함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영이 즐겨 마시던 와인 종류와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장식품까지 테이블에 배치했다. 이는 그녀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기를 바라는 그의 비열한 기대였다. 만찬장 문이 열리고 안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짙은 남색에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3년 전 태호가 알던 불안감 대신 차가운 지성과 흐트러짐 없는 전문성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얼음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태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풍기는 위압적인 존재감과 태호가 그녀에게서 느끼는 익숙한 위협은 그녀가 자신의 아내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태호는 지독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안서연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아영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지 전문적인 미소만을 보이며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그들의 접촉은 오직 짧은 비즈니스 악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만찬이 시작되고
태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영이 알 법한 옛 추억들을 암시하는 말들을 던졌지만 안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DAID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과 KANG 그룹이 직면한 윤리적 문제만을 논하며 태호의 개인적인 도발을 벽처럼 막아냈다. 서 대표님, 이 와인 맛이 꽤 좋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던 것과 아주 비슷해서요. 태호는 교묘하게 아영의 이름을 언급했다. 안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강총수님, 와인은 그저 음료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KANG 그룹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이 자리에서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태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다. 태호는 이제 확신했다. 그녀는 서아영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태호의 통제 아래의 서아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로 진화했다. 태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만찬이 끝난 후 태호는 그녀를 붙잡았다. 서아영, 제발 나를 그만 속여. 당신이 맞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어? 당신 뱃속의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잖아. 태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적인 소유욕과 미친 듯한 후회로 번뜩였다. 안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뒤돌아 태호를 마주 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동정과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다. 강총수님, 저를 당신의 옛 아내로 착각하시는군요. 저는 안서연입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관계가 없다니, 당신은 임신 중이었어. 내 아이들이 분명해. 태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민첩하게 피했다. 그녀의 동작은 3년 전의 서아영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빠르고 단련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3년 전의 배신을 상기시켰다. 3년 전 당신은 비 오는 날 밤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옛 애인을 선택했고 저와 제 아이들을 사고 차량 안에 버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는 태호의 심장에 쇠못을 박는 듯 했다. 태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날카로운 폭로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을 끄집어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초래한 결과를 이제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미쳤었나 봐. 내가 그날 당신을 버린 것을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돌아와줘. 아이들과 함께 돌아와.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태호는 절박하게 그녀에게 매달렸다. 그의 총수로서의 위엄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는 그저 상실감에 미쳐버린 한 남자일 뿐이었다. 안서연은 그를 잠시 측은하게 바라보더니 곧 그녀의 눈빛에서 연민이 사라졌다. 후회는 당신의 몫입니다. 강총수님. 하지만 저는 당신의 감정놀이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전문 분야와 아이들의 미래에 집중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저를 감정적인 아내로 보고 있군요. 저는 안서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의 권력 남용이나 개인적인 집착에 의해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마지막 사적인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몸을 돌려 만찬장을 빠져나갔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정의와 전략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만찬 이후 강태호의 분노는 합리적인 사고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안서연이 서아영임을 확신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부인하고 냉정하게 거절한 사실에 극도의 굴욕감을 느꼈다. 태호는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파괴하고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통제력을 회복하는데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파국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태호는 DAID 프로젝트의 컨설팅 계약을 빌미로 안서연의 회사 AHN 스트래티지 디자인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KANG 그룹의 거대한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이용하여 그녀의 작은 회사를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부패한 인맥을 동원하여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안서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흑색 선전을 퍼뜨렸다. AHN 스트래티지는 기술력이 아닌 정치적 배경으로 계약을 따냈다. 대표 안서연은 과거 KANG 그룹의 내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태호의 부하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는 AHN 스트래티지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 태호는 아영의 도덕적인 성품을 공격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이라 계산했다. 그러나 안서연은 태호의 모든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과잉 확신과 오만함이 결국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영은 태호가 자신에게 접근할 모든 경로에 전략적인 함정을 설치해 두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다. 안서연은 즉시 KANG 그룹과의 모든 공식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비상 전략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의 소규모 팀원들은 그녀의 정직함과 뛰어난 리더십을 믿고 충성했으며 그녀의 지시에 따라 KANG 그룹이 퍼뜨린 소문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진실과 증거를 무기로 사용했다. 동시에 아영은 KANG 그룹이 DAID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이는 태호가 자신의 그룹 내 비밀 자금을 동원하여 오랜 기간 구축해온 권력 남용의 망이었다. 아영은 이 정보를 곧바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를 법적인 증거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영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녀는 KANG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추적하여 완벽한 공정기록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태호의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며칠 후 KANG 그룹은 AHN 스트래티지 디자인이 제시한 컨설팅 방안을 도용하여 자체 보고서처럼 포장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뻔뻔한 행위를 저질렀다. 태호는 안서연이 자신이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전략가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가장 손쉬운 지적 재산권 침해 방법을 택했다. 이는 그의 윤리 의식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주었다. 안서연은 이 사건을 결정적인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KANG 그룹이 자신의 전략을 도용한 타임라인과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이를 DAID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와 익명의 언론사에 동시에 보냈다. 그녀는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태호의 권위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들은 KANG 그룹의 윤리적 해이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기사들은 KANG 그룹이 소규모 컨설팅 회사의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다는 사실과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태호는 순식간에 도덕적인 궁지에 몰렸다.
태호는 분노하여 안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감히 KANG 그룹에 이럴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잖아. 당신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아? 태호는 그녀를 감정적으로 공격하여 그녀의 전문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강 총수님, 저는 공정함을 추구합니다. 당신의 그룹은 저의 지적 재산을 도용했고 이는 명백한 법적 위반입니다. 당신은 권력을 남용하여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안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태호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서아영이 아니었다. KNG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DAID 프로젝트 수주는 취소 위기에 놓였다. 태호는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과 무모한 선택이 그룹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영이 자신을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정의와 법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무기로 그를 공격했다. 태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자신이 아영을 버린 그날 밤의 선택을 수없이 후회했다. 그가 지수를 안고 구급차에 태우는 동안 아영의 눈빛에서 읽었던 차가운 결의가 이제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후회는 분노를 넘어 고통스러운 자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직한 아내와 아이들의 미래였음을 깨달았다. 서아영, 당신은 대체 얼마나 치밀했던 거야. 태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전적인 착각을 인정해야 했다. 자신이 무시하고 약하다고 여겼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전략가이자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진 사람이었다. 태호는 자신이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제국에 붕괴의 씨앗을 뿌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KNG 그룹이 겪는 윤리적 위기와 주가 폭락은 강태호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서아영 안서연을 재정적으로 굴복시켜 그녀를 통제하려는 마지막 오만을 버리지 못했다. 태호는 그녀를 파괴하기 위한 더러운 계획을 준비하는 동시에 그녀의 개인적인 삶을 염탐하는 일에 매달렸다. 사설 탐정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그들은 안서연이 3년 전 출산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쌍둥이 남매와 함께 노바테라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위치 정보를 포착했다. 태호는 이 정보를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이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쌍둥이라고? 내 아이들, 내 아들과 딸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니. 태호는 충격과 함께 미친 듯한 후회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과 명예가 자신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두 아이의 소중함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태호는 모든 비즈니스 일정을 취소하고 경호원들 몰래 홀로 노바 테라로 향했다. 그는 안서연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그녀의 삶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오만했던 세계를 완전히 부쉈다. 서아영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놀이터에서 하준과 하영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다. 하준은 태호의 어린 시절을 꼭 닮은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가졌고 하영은 아영의 온화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물려받았다. 태호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실체를 보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순간에 버렸던 그의 피부치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지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증오하지 않겠지만 그녀의 차가운 경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를 아버지로 인정해줄 리 만무했다. 태호는 차 안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했다.
그의 후회는 이제 영혼을 갉아먹는 형벌이 되었다. 한편 윤지수는 태호가 아영의 아이들에게 집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도의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태호에게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는 자신이 태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연기했던 약하고 순수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태호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데 당신은 결국 그 여자와 아이들을 잊지 못하는군. 지수는 태호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연약함 대신 태호의 재산을 노리는 탐욕과 집착만이 가득했다. 태호는 지수의 추악한 본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태호는 지수에게서 차가운 이기심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아영을 버리고 달려갔던 그 순간 지수가 고의로 아영의 차량을 보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았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한 여자의 조작된 연극에 놀아났을 뿐임을 깨달았다. 태호는 곧바로 사설 탐정팀을 시켜 윤지수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지수는 과거에도 태호의 경쟁그룹 임원들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정보를 빼돌리려 했었고, 교통사고 당일에도 그녀는 태호와 아영의 불화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나는 악마를 구하기 위해 천사와 내 아이들을 버렸어. 태호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그의 분노와 오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는 안서연을 파괴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그녀에게 진정한 사과와 공정한 보상을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태호는 안서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총수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죄인으로서 그녀 앞에 설 작정이었다. 태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용서가 아닌 그녀의 이해를 구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참회가 그녀의 삶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랐다. 며칠 후 태호는 안서연이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시간에 맞춰 그녀의 집 근처를 다시 찾았다. 그는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코트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고뇌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안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차가운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 총수님, 저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호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그녀의 철옹성 같은 결의를 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힘이 자신의 권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태호는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 전체에서 절박한 후회가 느껴졌다. 아영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당신이 내 아이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야. 나는 알면서도 당신을 버렸어. 나는 지배력에 미쳐서 당신의 가치를 완전히 몰랐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 안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넘어선 연민과 경멸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가 진정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고통이 그녀와 아이들에게 가했던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후회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를 다시 삶에 들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임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후회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강태호.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우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감정적 혼란에 연루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세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 쪽으로 걸어갔다.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진정한 파멸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강태호는 안서연을 만난 후 그녀를 되찾으려는 개인적인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사업적, 법적 파국을 마주해야 했다. KNG 그룹은 이미 안서연이 언론에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에 직면해 있었으며 DAID 프로젝트 수주 비리 혐의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안서연은 태호에게 복수하는 대신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KNG 그룹의 부패 네트워크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소규모 협력업체들과 정부의 청렴한 감사팀의 익명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이 증거들은 태호가 권력을 남용하며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최종적으로 KNG 그룹의 비리 혐의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태호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후의 무대이자 안서연의 전략적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태호는 총수로서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행위를 변호해야 했지만 그의 모습은 이미 자신감과 오만함을 잃은 죄인의 모습이었다. 안서연은 이 공청회에 익명 제보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참석했다. 그녀는 KNG 그룹의 컨설팅팀 소속 전문가로 위장하여 태호의 모든 변명과 법적 회피 시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했다. 그녀의 목표는 태호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태호는 자신의 수석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뇌물수수 혐의를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하위 임원에게 돌리려 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을 이용하여 진실을 왜곡하려 했지만 그의 변호는 허점투성이었다. 안서연이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공청회 도중 태호는 갑작스럽게 윤지수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지수는 태호의 부패 자금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며 KNG 그룹의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 태호는 지수까지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배신감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수를 보호할 도덕적인 의무를 느끼지 못했다. 윤지수 씨는 저의 개인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KNG 그룹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태호는 거짓말했지만 그의 변호사들은 곧바로 태호가 지수에게 수십억 원의 그룹 자금을 불법적으로 송금한 거래 기록을 제시했다. 이 기록은 안서연이 확보하여 마지막 순간에 제공한 결정타였다. 태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지수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이 오만함 때문에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마침내 진실을 인정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잘못된 판단과 권력 남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서하영과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태호의 공개적인 참회는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안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결과에 집중했다. 태호의 참회는 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고 KNG 그룹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공정함이 마침내 권력을 이긴 것이다. 공청회 결과 태호는 KNG 그룹 총수직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DAID 프로젝트는 KNG 그룹과의 계약이 취소되었고 KNG 그룹의 명성과 영향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태호의 제국은 그의 오만함에 의해 자멸했다. 안서연은 조용히 공청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승리감보다는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기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정직함과 도덕성이 권력과 자본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몇 주 후 안서연은 태호의 변호인으로부터 이혼 합의서 사본을 받았다. 태호는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안서연에게 완전히 위임했다. 그는 자신의 최후의 존중을 표하며
그녀의 삶에 다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보냈다. 이로써 서아영의 긴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을 전략적인 힘과 도덕적 용기로 극복했다. 그녀는 태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그녀의 내면의 힘이 그녀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노바테라의 해안가에 위치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고층 빌딩에는 AHN 글로벌이라는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안서연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전략 컨설팅 및 건축 설계 기업의 총괄 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KANG 그룹과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자신의 능력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넓었지만 가장 중요한 공간은 아이들의 사진이 놓인 작은 책상이었다. 하중과 하영은 이제 8살이 되어 밝고 총명하며 엄마의 강인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아영은 아이들에게 정직함과 공정함의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녀의 삶 자체가 그 교육의 가장 완벽한 증거였다. 그날 오후 안서연은 자선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이 재단은 KANG 그룹의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그녀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정의 실현이 복수가 아닌 재건에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행사장은 국내외 언론과 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안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위엄과 전문적인 매력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확고한 철학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저는 신뢰와 책임감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공정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재단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KNG 그룹의 몰락과 대비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가 끝난 후 안서연은 조용히 정원을 거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강태호와 마주쳤다. 태호는 이전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수한 코트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과 세월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재단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태호는 KANG 그룹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남은 재산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을 갈망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진정한 회개만이 남아 있었다. 태호는 안서연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아영은 그를 알아봤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호에게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지만 차분했다. 태호는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붙잡았다. 오랜만입니다, 강태호 씨. 안서연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고 마치 오래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인사하는 듯했다.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서연 대표님. 아니, 아영아. 당신의 성공을 보니 기쁩니다. 당신은 마땅히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온 것은 용서를 구하거나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당신을 가장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날의 빗소리와
당신의 차가운 눈빛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린 순간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파멸시켰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나의 복수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필연적인 정의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호의 사과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웠고 권위나 기대가 아닌 순수한 참회에서 나왔다. 안서연은 잠시 동안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연민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의 진정한 변화를 인정했지만 그 변화가 그녀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었다. 당신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강태호 씨. 당신의 후회가 당신의 남은 삶에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용서합니다. 하지만 서아영으로서 저는 이미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서연으로서 저는 독립적인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가운 승리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에게는 두 아이와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들은 존경과 신뢰를 아는 사람 밑에서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속죄의 길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은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단호한 경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며 그녀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서연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삶의 마지막 챕터가 마침내 완전히 닫혔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안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강인함, 전략, 그리고 도덕적 용기를 통해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스스로 구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배신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유와 정의의 완벽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만족하며 새로운 아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